역시 저는 이 글자체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볼드체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보이기도 잘 보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제 수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 2학년 수업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아마도 24년도 6월 고1 모의고사가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서 미리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낀 게 추석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죠? 이미 전 시험이 3월이었기 때문에 6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레 던져보는데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다른 거 만들지 마시고 6월로 부탁드릴게요. 아무튼간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더러운 방을 갖는다는 것은 동명사 주어로 시작이 되죠. 이거는 뭐 to have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는데 더러운 방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더해주게 되냐면 부정적인 느낌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더러워 방이? 그럼 너한테 생겨난 생각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거야. 나쁜 생각 게다가 나쁜 느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맞을까?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요거에 대해서 영어는 일반적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부연 설명을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아이고야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실까 봐. 뭐 시작하자마자 주무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 disorderly. order라는 단어가 순서예요. 순서. 질서, 순서 이런 거잖아요. 거기 앞에 dis가 붙었으니까 반대, 무질서, 뭐 무순서, 막 순서가 막 이것저것. 거기에다가 명사의 ly가 붙었으니까 형용사. 부사 아니에요. 형용사.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말하자면 여기 앞에는 messy란 단어를 썼지만 여기는 disorder란 단어를 쓴 거죠. 이렇게 질서가 없는 방이라는 걸 갖는 것 그 안에 동명사 주어 또 쓴 거예요. 질서가 없는 방, 더러운 방 가졌어? 그럼 뭐가 되겠어? 걔네들 나쁜 기분 된다니까? 뒤에 나와요. disorganized. 그러니까 뭔가 정돈되지 못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라고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봐요. 더러운 방을 갖는 거를 뒤에서는 질서가 없는 방을 갖는 것은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도 생기고요. 파괴적인 생각도 생겨요. 이 말을 뒤에서는 정돈되지 못한 생각들을 가져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해서 쓴 겁니다. 보이시죠? 모의고사가 보통 이래요. 했던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자, 전문가인데 타이딩 엑스퍼트야. 그럼 얘는 더러운 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타이딩은 깨끗한 거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disorder라는 단어라던가 messy라는 단어와는 반대말이죠. 그럼 이 문장에서 이 글로부터 추론을 해보건데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깨끗함과 관련 있는 전문가니까. 이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더 모먼트. 여기서는 더 모먼트가 접속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뒤에 문장을 썼겠죠? 그리고 나서는 뒤에 원래 문장을 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때? 너가 너의 방을 깨끗하게 하는 그 순간. 이것도 스타트 뒤에 to clean도 쓸 수 있죠? 하는 순간 당신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너의 삶을 바꿀 수 있고요. 얘가 스타트에 걸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스타트 뒤에 두 번째.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스타트는 뒤에 두 글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to change라고 바꾸어졌을 때
뒤에는 여기도 어떻게 to gain이라고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는 병렬 연결할 때 to를 쓰지 않죠. 그래서 gain을 베인만 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가 뭐냐에 따라서 병렬 구조 잘 찾아주셔야 돼요. 결국엔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다른 내용이고 이게 주제와 관련이죠. 뭐 하라고? 네가 네 방 깨끗이 하잖아? 그럼 어때? 너는 네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생각도 생겨날 거야. 이 얘기한 겁니다. 앞에 있는 것과 반대말을 하면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요. 좀 더 보시면 되죠. 당신이 당신의 주변 환경을 청소를 하잖아요. 같은 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네가 네 방 치우잖아. 이거를 네 방 치우잖아 이렇게 쓴 거고요. 네 주변을 치우잖아. 그러면 긍정적인 거 생겨난다며. 그걸 이렇게 바꾼 거죠. 긍정적이면서 좋은 분위기가 따라온대요. 긍정적이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런 거야. 새로운 생각도 생기고 네 삶도 바뀌고. 되죠? 그러면 넌 또 뭐도 할 수 있어? 이게 좋은 게 또 있어요. 너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효과적으로도 할 수 있고 되게 깨끗하게도 할 수 있고. 얘가 둘을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로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좋은 거 씁니다. 좋은 걸로 끝이 나겠죠?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주제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주제. 전 여기도 주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주제가 또 되죠. 게다가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거는 therefore 이런 걸로도 바꾸실 수 있으니까. thus 이런 걸로 바꿔서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클린업. 당신의 옷장을 청소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서랍을 정돈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물건들을 먼저 정돈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하라고. 그러면 어때? 너의 평화로운 마음이 따라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 보이죠? 뭐 하라고? 깨끗이 해. 그러면 너 달라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돈해. 네 삶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말하지만 너의 방을 정리함으로써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습니다. 괜찮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찍다가 찍다가 멈추고, 네, 마무리를 했었던 그 뒷부분 이어서 바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간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좀, 그죠, 빨리 갔으면 좋은 부분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섬세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학원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이도 조절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졌는데 오늘 촬영을 해가지고 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보게 되면은 요거는 팜필드, 농지죠. 농지가 어떤 거냐면 영양분이 풍부하고요. 물이 풍부한 농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죠? 어떤 식물들에게는 되게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지 볼게요. 이 농경지의 토양은 강요를 받습니다. 어떠도록 강요를 받냐면 완벽한 환경이도록 강요를 받거든요. 어떤 거에 있어서 모노컬처 그렇습니다. 단일 작물의 성장에 있어서 완벽한 조건이기를 강요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로 force라는 친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이거든요. 자, 보게 되면 force라는 친구가 목적격 보어를 쓰는 오형식이래. 근데 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대. 이 친구를 수동태로 바꾸면 얘가 앞으로 갈 거고 요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be forced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to 부정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to be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첫 문장의 소재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 농경지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거 완벽한 환경이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일 작물 생산에 완벽한 환경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를 통해서 이룰 수 있냐면 지금 방법이 이제 주어집니다. 첫 번째, 영양분을 더해줍니다. 근데 어떠한 형태로 영양분이 더해지냐면 비료의 형태로 영양분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첫 번째, 영양분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물을 더해줍니다. 근데 어떻게요? 이렇게 이리게이션, 관계라는 방식, 물을 수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관계라는 방식으로 물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을 공급해 줄 거야. 근데 영양 공급은 비료로 할 거거든. 이렇게. 그리고 물도 공급을 해줄 거야. 풍부한 물. 근데 물은 어떻게? 얘는 관계를 해서 관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물을 공급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화면에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during the last 5 이거 저희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숫자의 명사만 쓰게 되면 그죠? 50 years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한테는 for를 쓰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 the last라는 표현이 있어요. 더라는 말이 붙는 순간 얘네들은 어떤 고유 명사의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이라는 시간을 딱 하나의 기간으로 우리한테 너무나 알고 있는 하나의 고유 기간이라는 덩어리의 명사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50년 그 기간. 뭐 1년부터 50년이 되는 이 순간들, 그 동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걸린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 50년이라는 그 기간, 이걸 말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앞에 더가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더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얘를 하나의 명사 덩어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듀어링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for라는 친구를 적으면 안 된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된다.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거는 더다. 그죠? 그냥 50 years만 쓰게 되면 for를 쓰셔야 돼요. for를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50 years 더가 없는 상태로 적으셔야 된다. 요거가 적혀져 있으면 조금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간 지난 50년이란 기간 동안 공학자들과 농작물에 관련된 과학자들이 농부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뭐 할 수 있도록요? 더 이럴 수 있도록요. help라는 친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혹은 to 부정사를 쓰게 되는 오형식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 하도록 도움이 되냐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뭐에 있어서 효과적이냐? 정확하게 올바른 양이라는 것을 공급하는 것의 효율성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ecome이라는 친구가 이형식 동사이잖아요. 이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는 보어를 쓰셔야 되는데 보어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 more efficient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친구, 강조해주는 친구가 부사, 강조의 부사가 much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요? 정확한 양을 공급하는데요. 둘 다요. 여기서 말하는 둘 다는 우리가 앞에 봤던 1번과 2번 영양분과 당연히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는데 요거에 누가 도와주고 있어? 공학자들 노력하고 있어. 공학자와 그리고 농작물 관련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걔네들 50년 동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비료에 대한 올바른 양을 넣도록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셀 수가 없으니까 양이라고 하고 있죠. 세계의 사용, 비료들의 전 세계적 사용이라는 것이 1969년 이래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앞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랑 같이 다니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 형태, has 플러스 pp 3배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관계 산업을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전 세계적 능력이라는 것이 또한 거의 2배에 달하게 됩니다. 1996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현재 완료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거의 3배가 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처럼 공급을 잘 해주고 있죠. 먹이를 잘 주고 있고 물을 잘 주고 있는 거야. 우리의 농경지예요. 언제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농작물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먹이를 공급해주고 물을 주는 것, 그것이라고 받고 있죠. 이렇게 해주는 거 농작물들이 좋아한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들도 잘 자라고 있네요. 이런 거 농작물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조금 빠른가요, 템포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줘도 그렇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환경이 농경지한테 필요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공급도 해주는 거고 물도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근데 영양 공급에는 비료를 쓰는 거고 물을 공급하는 것에는 관계 산업을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지난 50년간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농경지는 그래서 풍요로워졌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unfortunately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이런 게 보이면 영어에서는 however 같은 기능을 해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긍정적인 거였는데 얘랑은 이제 반대적인 내용들이 흘러갈 거고 이게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럭셔리한 조건, 이러한 럭셔리 조건이 뭐예요? 물이 많고요. 다시 말해서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럭셔리한 조건이요. 또한 어떤 역할을 해? 누구를 흥분시키냐면 관심을 흥분시키는데 누구에 대한 관심이냐? 특정한 농작물인데 그 농작물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 거죠. 우리한테 첫 번째는 별로 주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얘네들한테 관심을 갖네. 이 농작물만 좋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건을 좋아해주는, 관심을 갖게 되는 다른 작물들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undesirable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왜냐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뒤에는 문장을 쓰겠죠? 이런 친구들은 since라던가 as 같은 접속사로 바꾸실 수는 있고요. 누구는 안 돼요? because of 같은 전치사는 안 됩니다. 자, 농경지들은 be loaded with, 로드 대신 쓸 수 있는 게 field 같은 경우죠.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경지가 뭐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당연히 영양분과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자연 땅과 비교했을 때요. relative to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compared to로 바꾸실 수 있어요. 자연 땅, 그 땅은 어떤 건데요? 걔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앞에 있는 농경지겠죠. farmfield.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서식지요. 자연 땅. 여기서 말하는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주변에 얘는 농경지예요. 농경지고 그 주변에 자연 땅이 있어. 이렇게. 이 농경지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영양분도 많고 물도 많아.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걔네들은요 원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해지겠어? 당연히 여기서는 농경지겠죠. 농경지는 뭐라고 원해지는 거냐면 럭셔리한 리얼 에스테이트. 되게 풍요로운 부동산 같은 것이다. 뭐 그런 공간이다 라고 여겨진대요. 당연히 여기는 풍요롭죠. 왜요? 영양분과 물이 많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러냐면 by every random with, 모든 무작위적 잡초들입니다. 그게 어때? 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그죠?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 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의 땅들에 말하자면 잡초 같은 애들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농작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얘를 원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지역에 있는.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때? 걔네가 뭔가 풍요롭다 보니까 주변 애들이 걔를 탐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주제에 가깝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나 이후부터의 문장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나가 있는 문장이 삽입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한국말로 조금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용들도 이해가 되고요.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도 납득도 됩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 개연성과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려면 어째 영어이니까 우리가 좀 쉽지 않았던 거라 이걸 한국말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법적인 거는 좀 그죠 차선으로 두더라도 내용적인 이해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도 이제 뭐 대명사 같은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같은 부분의 처리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해를 꼭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독해가 재밌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재미로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인 거죠. 이제 또 앞으로 뒤에도 수업이 있을 것들에 대해서 또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좀 없어졌네요.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밝은 목소리로 다시 만나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화이팅!